오늘도 개별주 정보를 통해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도 나오시고,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어제도 나왔군요. 예. 어제였나요? 네. 하루 지났는데 이걸 자꾸 시간을 제가 이제 착각을 많이 했어요. 네. 요즘 그 증권사들도 재택근무 순환 또 하죠. 예, 또 바로 이제 일단은 대부분의 증권에서 다 대기업이다 보니까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리 단계의 격상이 되게 되면은 바로 재택근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또 다운되면은 또 그게 풀리고 네.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많고요. 저희 뭐 회사 제가 근무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네. 네, 번갈아. 가면서 3일씩 교대를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근데 요즘 뭐 증권이나 뭐 금융이 다 전산화가 워낙 잘 네. 되어 있어서 사실 집에 이제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네. 노트북이나 뭐 타블릿이나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업무 그쵸. 보는데 지장은 별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고객님들과의 그 대면. 아니 그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종목을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종목을 뭐 얘기하고 저희들도 이야기했을 때 그 거래에 대한 근거 같은 걸 남기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녹취. 예, 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고객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 연결 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또 녹취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기술이 발달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격 접속하고 그거에 대한 또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회사를 통해서 하나의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 코로나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쵸. 코비드 19이니까 거의 2년 됐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다. 횟수로는 이제 발병한 지는 19년, 20년, 21년, 3년째 접어드는 그쵸. 거예요. 뭐 19년도 말부터 했긴 했지만,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줄 기대를 했지만 이미 장기화가 되고 생활에는 그냥 녹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코로나는 결국은 이제 감기. 네, 역사 이래로 감기가 이제 뭐 스페인 독감 때도 우리가 많이 초기에 때 유럽 쪽에서 많은 사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한국도 그때 아마 좀 일부 사망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정확한 집계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개발하는 시기가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빠르게 못 만들었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거리를 두기를 통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가 면역이 생길 때까지 버티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기술이 발달이 돼서 빠르게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망률이 정말 높았던 이 스페인 독감도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감기로 치부하면서 걸리면 가서 약 먹고 뭐 사다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로 인한 발병은 지금 역사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그거를 바이러스를 정복한 게 없어요. 네. 예. 그냥 함께 사는. 예, 함께 사는 이제 지구에서 같이 살아야죠. 그렇다고 뭐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상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래서 이제 뭐 mRNA라는 방식이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기존 백신 같은 경우는 몸의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대체하는 거지만 항원을 이제 예. 주입해서 항체를 형성하거나 면역을 키우거나 그쵸.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예, 이제는 그 mRNA 같은 항원에 경우는 대한 지도를 주입해서 예, 그거를 유도를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뭐 이제 그 기술이 백신 보급이 좀 빨라지면은 지금은 속도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백신을 얼마나 빨리 보급하고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한 방어 체계를 네. 갖추느냐와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그 면역을 회피하는 네. 백신 회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어떤 부위로 감염되는지 몰랐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한국에서 그걸 밝혀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강, 이제 코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초기에 방역을 할 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 이 부분이 이제 적중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쨌든 한번 걸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전파가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구강호흡기는 네. 이 입속에 세균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죠. 침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근데 이제 비강, 코에는 아직은 이제 뭐 털이나 점막 이외에는 네. 뭐 그게 없으니까. 네. 그 영화 속 보면은 네. 코에다 이렇게 뭐 끼는 거 있어요. 아.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난 미래에 뭐 그렇게 또 될 것도 같고. 예, 그 알겠습니다. 그 영화 있습니다. 오늘 뭐그 얘기할 건 아니고. 예, 예. 뭐 매번 어쨌든 반복적인 얘기니까. 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란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이런 변화들의 이 위쪽을 계속 찾아 올라가면은 직접 간접적인 연관성이 환경 문제. 그렇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네, 예. 환경 이슈가 계속 크기 때문에 오늘 환경 이슈를 좀 다뤄주신다고요? 네, 예. 지난 이런 현상이나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물론 동물을 통해서 감염됐다고 또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영토층에서 동토층에서 이제 녹으면서 그게 이제 거기에 포집돼 있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퍼졌다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상 이변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어떤 현상이 존재를 하겠죠. 그런 네.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구의 이상 기후가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하게 가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저쪽 충청도 지역인가요? 거기서 초속 70km의 완전 돌풍이 불면서 사람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다 날아가고 막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미국과 카나다 이쪽에서는 열섬 현상 비슷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그냥 바다의 생물들이 다 쪄 죽는 네. 예, 이렇게 뭐 되고 홍합의 폐사 이런 것도 네. 기사가 나왔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면도 상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친환경이라 하면 지금 나와 있지만 탄소를 그쵸. 배출하는 양을 예. 줄이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 예. 때문에 그렇죠. 지구가 뭐 어쨌든 궤적 도는 건 똑같은데 지구에 들어오는 열을 배출이 안 되게 탄소가 이제 대기면을 표지하고 있으면은 탄소가 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갇혀져서 뜨겁게 달궈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건데 이 부분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빠르게 해야 되는 거고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탄소를 배출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탄소 배출하는 거하고 그거를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보다 탄소의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더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탄소 중립보다는 탄소 저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탄소 배출은 인간이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인간이 많이 하죠. 가장 많이 하죠. 일산화탄소. 예. 뭐. 사람이 숨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네. 그 동식물이 배출하는? 개체수가 훨씬 더 많죠. 어쨌든 그래. 동물의 거기는 이제 개체수. 자연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초식 동물 우리가 먹고 있는 뭐 소라든지 뭐 돼지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그 인구가 팽창하면서 네. 이 식량 자원에 대한 그렇죠. 것이 그런 쪽으로 그거 육류 필요하죠. 소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많이 그죠? 늘어나죠. 네. 육식을 많이 하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대체육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초식 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걸 먹고 소화하고 나오는 이 탄소의 양이 그 전체 배출량의 15% 정도까지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큰 양이죠. 이거를 일정 부분은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비건 식품에 대한 이런 것들이 관심들도 좀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가 상장 이후에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관련 이슈가 커서.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식생활에서 뭐 미국식 표현에 이제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 네. 채식주의자들이 네.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동물 복지 얘기를 또 하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복날 겪으면서 또 뭐 항상 그 식견에 대한 네. 식육견 예. 이슈가 있고 지금 뭐 근데 거의 많죠. 없어졌어요. 네. 예. 근데 지금 관련된 식품회사 현황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 대체육 시장이 좀 뜰 것 떠야 되고 이제 이미 계속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가는데 저도 어제 대체육이라는 처음 알았는데 그 예. 짜장 맛 라면. 짜파게티. 네, 예, 짜파게티. 예. 그렇죠. 우리 뭐 브랜드를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이 아마 증권 방송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농심의 신라면 이렇게 하지 농심의 예, 그쵸. 흥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매운 라면. 네. 그건 또 너무 웃긴 거고. 하여튼 짜파게티에 들어가는 그 조그마한 고기라고 생각했던 알갱이가 예. 고기가 아니라고요? 예, 이거를 이제 두부를 갖다가 이제 두부로 갖다가 건두부. 예, 해서 거기다가 이제 간장이나 각종 조미료를 섞어서 그 고기 맛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식감이. 예. 제가 솔직히 맨 처음에 이 비건 식품, 이거 콩으로 만든 대체육을 접한 게 20년 전에 그 우리 이제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네.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갔는데 그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육 식당이었는데 그런 콩으로 갖다가 고기 질감을 낼 수 있는 이런 이미 식품들이 사찰 음식에 네.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 전부터 네. 우리 일상생활에 있긴 있었어요.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도 그런 걸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각 식품 회사들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심 같은 경우가 이제 계열사인 태경농산이 개발한 대체육을 갖다가 네. 이제 베지가든이라는 브랜드를 좀 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식품 회사 중에 어떻게 요즘 가장 핫하게 뜬 회사 마트를 가보시게 되면은 CJ 제일제당의 코너가 상당히 큽니다. 네. 예, 뭐 그리고 솔직히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맛도 좀 좋고요. 예, 이런 관련된 회사들인데 준비를 안 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들도 연구 개발하고 상품 개발 중이다라고 하지만 출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언급을 조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육 같은 경우를 이제 콩으로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풀무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콩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갖고 있죠. 콩나물부터 두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콩고기를 활용한 이제 반찬과 소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동원 F&B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이 방역 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네. 올라가서 이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하잖아요. 네.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플랜카드도 그렇게 잔뜩 써놨던데. 예. 네, 하여튼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뭐 이 혼밥 하시는 분들도 혼밥도 있고 예. 홈 키트, 예, 예. 홈밀 키트, 밀크 홈밀 키트. 네, HMR이라고 하는 뭐 네. 가정 간편식도 있고 뭐 식품 회사가 다시 또 한번 주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요즘 출시되고 있고요. 거의 예전에는 한쪽 구퉁이에 있던 것들이 지금은 한 개 코너 라인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큰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네. 예,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작 때 말씀하셨던 부분 주변에서 변화하는 게 이제 그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보이는데. 네. 다들 마트는 가보시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시장들이 커지는 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예.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오잖아요. 네, 뭐 그렇죠.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연관된 직관 산업이 먼저 주목을 네. 받고 이제 진단 키트였고, 네. 근데 아직까지도 키트 쪽은 계속 이야기되는 계속 것 가야죠. 같고,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백신 쪽은 아직 결과물이 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예. 뭐 논의는 되고 있지만 네.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생활 속의 변화들로 네. 뭐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네, 비대면 그렇습니다. 교육 이게 또 이제 관심이 되고 있고 네. 또 뭐 하여튼 그 순차적인 게 있잖아요. 이제는 식품 쪽. 이 식품 쪽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봐주셔도 되는 어.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나 그게 환경 문제하고 연관이 또 되니까 예. 복합 재료잖아요. 그렇죠. 이거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재료들도 있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은 IT 같은 경우는 차세대 제품을 준비하듯이 네. 예, 식품 회사들도 차세대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거기에 되고 이제 있는 거죠. 조금 아이디어를 추가하자면은 지금 이제 북한 쪽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얘기를 네. 지금 공론화 하는데 뭐 공산품 중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냥 그렇죠.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뭔가 주거니 받거니 잘 할 수 있는 네. 라면 주면 안 되나 보죠? 원래 우리 예전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라면이었던 부분들인데 라면을 포장지를 빼고 벌크로 간다라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네. 이제
5개들이 이제 요즘 이렇게 묶어서 안에 개별 포장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면 쪼르르 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라떼를 또 정서상 얘기했네. 그게 조금 뭐 잘 되진 예. 않고. 자, 두 번째 이제 식품 관련된 이슈는 이제 환경과 예. 여러 가지 복합 재료를 가지고 이제 한번 들여다봤고, 뭐 뻔히 아시는 걸 수 있지만 이제 기업은 쭉 많았어요. 저 중에 이제 다 보기보다는 좀 집중이나 포인트. 농심이나 CJ 제일제당이 이제 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시장 소문 얘기는 며칠 전에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네. 출연하셨을 때 탄소 배출권 네, 얘기를 그렇죠. 해줬고 관련 기업 휴캠스. 예, 휴캠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 이게 결국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한 3기인가요? 이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 시장 부분에 대해서 3기가 시작이 됐는데 기존에까지는 이제 좀 더 완화적이었지만 지금은 좀 더 강화된 그런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걸로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4월, 5월 뭐 이때 6월 달 그때 하고 지금 탄소 배출 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30% 이상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14일 예정된 EU 집행위원회에서 피법 55가 발표가 이제 호재가 내일이요. 14일 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 2030년까지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 위한 입법 패키지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립이 아닌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예. 탄소 국경세. 예.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일명 탄소 국경세입니다. 이제 EU 영내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결국은 유럽은 강하게 탄소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는 세금을 더 내서 네. 들어와라. 관세를. 예, 관세 개념인데 관세라고는 표현을 안 하죠. 그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탄소 국경세라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한국은 준비를 조금씩 많이 해가 나가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중국도 결국은 이제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탄소 배출 거래소를 통합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네.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권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기업인 휴캠스 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HN 네. HN하고 KC커트롤도 탄소 배출 관련 에코프로 관련 기업입니다. HN은 그 재활용 아닌가요? 예. 이제 유해가스 저감 장치라든지 케미칼 필터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에코프로 H가 지난주에 공시를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자사주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이 이제 했는데 뭐 언제 할지 모른다라는 걸로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공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자사주를 갖다가 매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42억 8,5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오늘 아침에 블록딜이 일어나요. 예, 오늘 아침에 다 블록딜이 넘어가고 이거를 넘기고 나서 한 42억 원 정도에 대한 이 부분은 무상증자를 할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주식 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주식 수를 늘려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회사에 뭐 이런 계획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블럭딜을 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블럭딜이 되면 일단은 할인을 할 거고 예, 약간의 좀 할인이 그러면은 있죠. 주가는 떨어질 수 있고 네. 근데 근데 이게- 떨어져도 본질이 아니, 바뀌지 근데 않기 이게 때문에 할인에 매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에코프로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이 주가는 될 주식이니까 네. 관심 있게 밑에서 보자 이렇게 네. 이게 결론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당분간 보지 말자 이게 결론입니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네. 휴캠스하고 이 두 회사는 봐줘야 된다라는 그렇게. 거죠. 예, 긍정적으로 본다. 예. 네, 이게 이게 결론. 이제 에코프로에다가 넘기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회사 안 된다 이거잖아요. 자회사를 뺄 필요도 없고 그 네.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보통의 할인 블럭딜은 이제 매물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일단 한번 휘청거리는데 네,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시간의 특징주 뭐 더 하실 얘기는 없죠 거기에? 그, 종목 다 나왔으니까. 네, 예.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만 더. 예, 정리해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 같은 경우가 이제 인터파크가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에서 이제 움직였는데요.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이 나왔는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28%를 매각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1,300억 정도 되는 현재 가격으로는 그 정도 되는 물량이고요. 네. 이게 이제 매각이 되면은 어쨌든 뭐 그 회장님은 물러날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아이마켓 코리아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파크 측에서는 아이마켓 코리아는 빼고 매각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짜 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를 뺀다? 그러면은 재미없는데 뭐 이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어쨌든.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는 특별하게 소소한 이제, 기업들이네요. 예, 소소한 기업들. 인바이오젠, 아이마켓 코리아, 네. 조일알미늄, 네, KCTC. 그렇죠. 네. 예, 뭐 다 코로나19 확산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이 KCTC는 그거 아니에요? 그 키오스크? 예, 예. 이게 이제 물류 자동화 시스템.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쿠팡의 매출력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쿠팡의 물류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운영하고 하고 있는 KCTC가 이제 관련주로 시간에서 조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730 정보회의였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